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담는 이 기업 3월 세계 1위 됩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제 우주항공이랑 또 새로운 이슈 관련된 자료집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HD 현대건설 기계라는 기업이고요. 이 자사주를 사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주 환원 정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이 자사주 매입이 나쁠 이유는 한 개도 없어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사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베이스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HD 현대건설 기계에 자사주 매입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실패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요새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러시아 제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좀 충격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상당히 긍정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인데 뜬금없이 야, 나 제재할래. 야, 조심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러시아에 대규모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이 바이든 정부 때 이 유가 수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가했는데 더 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당장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 너무 늦기 전에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뭐 협박이죠. 지금 빨리 나와서 협정해라. 너네들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역시 러시아를 겨냥하며 평화협상을 위해 제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실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대화보다는 지금 거의 뭐 힘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력으로 평화협정을 시키려고 하는, 도움이 된다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만약에 너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라면 야 우린 이거를 쓸 수도 있고 야 이거를 사용할 수도 있어. 너네 야,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고 안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정도면 거의 러시아랑 싸우자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덧붙인 얘기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대러 압박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도 야 제재할 거야 라고 하는 와중에도 나는 푸틴을 신뢰한다라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는 지금 빨리 나와서 협상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 푸틴을 나는 믿는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엄청나게 폭격하고 있지만 나는 러시아와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를 나쁘게 보거나 러시아를 압박하거나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나 대화를 정상 궤도로 다시 돌려놓고 휴전 협상을 성사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들이 평화협정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야 우리 전쟁 좀만 더 해보게 돈 좀만 더 지원해줘봐 라고 하면은 나오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한 얘기는 뭐하냐, 야 둘 다 나와서 빨리 화해해라, 아니면 야 넌 둘 다 규제한다 했는데 러시아한테는 야 말이 규제지 나 너 믿어 알잖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앞뒤가 좀 안 맞게 하는데 어쨌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충분히
이 러시아 압박하고 우크라이나 압박하면은 이 종전 가능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크라이나도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마음이 급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이후 무기 지원뿐 아니라 정보 지원까지 중단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강도가 상향됐습니다. 야, 너네 평화 안 원하면 야, 우리 지원하는 거 다 끊을 거야. 무기도 안 주고 정보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줄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 프로세스에 의지가 있는지 진정한 의문이 있다. 아, 진짜 평화를 원하면 일단 피해를 본 건 피해를 본 건데 일단 싸움을 멈춰야 되지 않겠어? 일단 그 다음에 누가 잘못 있고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나중에 얘기하면 되지. 지금 와가지고 왜 그러니? 하는 거죠. 사실 맞는 말이에요. 뭐가 맞는 말이냐면 진짜 평화를 원하면 일단은 전쟁을 멈추고 얘기를 해봐야죠. 정통한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을 닫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러시아군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능력의 필수로 이 정보는 필수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는 걸? 뭐 이 정도 압박했으면 둘이 손잡고 화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됐냐? 트럼프의 압박으로 이 종전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바로 어디로 달려갔냐? 영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백악관 정상회담 이틀날인 영국 런던에 도착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총리 공관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영국 국민이 당신을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필요할 때까지 언제나 당신과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유럽에 여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고 러시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보면 거의 방어막입니다.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러시아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방어해 줍니다. 얘네가 살지 못하면 러시아가 바로 유럽 직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건 매한 가지다. 그래서 두 정상은 22억 6천만 파운드, 약 4조 1천억 원의 추가 차관 제공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실제 영국 돈은 아니고요. 러시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정의다. 전쟁을 시작한 자가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에서 지원 끊고 안 싸우니까 아 이거 뭐 전쟁 끝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마침 이제 영국이 와가지고 돈을 또 4조를 지원해주고 무기 만들고 다시 좀 더 싸워봐라. 야 이거 지면 안 된다.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이 미국에서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링크 이것도 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누가 왔죠? 유텔셋 언웹이라고 이제 똑같이 위성 통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성 인터넷을 하고 있는 기업이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로 보면은 스타링크가 훨씬 당연히 많죠. 근데 이제 언앱 같은 경우에도 위성 인터넷의 초기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유럽에서 좀 웬만한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대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상황 보니까 미국이 지원 막 끊고 있는데 좀 무섭네. 그래서 해구산까지 언급했습니다. 야, 우리도 야, 이 정도 위험하면 핵 정비 정도는 그러니까 핵을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의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의 핵 억지력이 유럽 동맹국들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을 가지고 이제는 유럽이 살아남을 유럽이 지금 자기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핵을 만들까? 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면서 유럽에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주요국들의 대응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뚫리면 러시아가 유럽까지 직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미국에 지금 장벽이 없다면 뚫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걱정인 거죠. 핵 공유 의지를 강조하며 핵무기 사용 결정은 항상 이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핵 우산론은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도 총선 승리 직후 제시한 거고요. 원래 독일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압박 다 끝내놨는데 여기서 유럽이 좀 위험한걸? 야, 내가 좀 지원해 줄게 하면서 숨통을 좀 틔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미국인 러시아랑 좀 친하게 지내고 서로 지금 종전 빨리 하자 또는 종전이 너무 이거 협상 과정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보고 누가 욕했냐? 뭐 할 건 미국이 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축이냐고. 근데 누가 욕하냐면 러시아가 욕합니다. 뭐 대리 싸움이 됐죠. 푸틴이 마크롱을 겨냥해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 해구산을 주장하고 있는 에마니엘 마크론 프랑스 대통령을 겨냥해 나폴레옹의 최후를 언급했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최후가 뭐냐 써있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나폴레옹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때 한창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났는지 잊고 있다. 기억해봐라. 나폴레옹 1세는 1812년 러시아 원정에 나서 모스크바까지 진출을 했으나 추위와 보급 실패로 크게 패배했고 이후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게 러시아가 얼마나 추운지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러시아로 진출하다가 결국에는 졌다.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지금 잘못하면은 깝치다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라 하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얘네들이 지금 싸움 준비하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유럽이 여기 있고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고 러시아가 여기 있다 했죠. 이 우크라이나를 장벽으로 지금 유럽이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뚫려서 얘네가 들어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때문에 열심히 지금 방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때릴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의 모든 실수는 같은 방식으로 시작됐다. 그들은 러시아인과 러시아 문화를 깊이 과소평가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죠. 야 너네 잘 생각해라.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거 아니고 해구산 그런 소리 할 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냐. 트럼프랑 푸틴이 한 팀이고요. 유럽이랑 우크라이나가 한 팀으로 지금 약간 싸우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보다 예상한 것보다 종전이 조금 잘못하면 길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리스크도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길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 갈등이 심해져 재건 가능성이 하락이 나온다면 그건 기회지 않나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도 있어요. 이미 재건할 돈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은 있는데 만약에 이 가능성이 조금 떨어져 갑자기 싸움이 격해져 그럼 그때는 오히려 눌릴 때 기회라는 거죠. 트럼프와 푸틴은 제가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 관계가 원래 깊어요. 서로 한 번도 욕을 하지 않고 서로 좀 친하게 지낼 정도로 사이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역사적으로 정말 깊다고 했습니다. 서로 돈도 주고받고 트럼프가 파산했을 때 도와주고 막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트럼프 대선에도 러시아가 뭐 돈을 지원해줬다라고 할 정도로 관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러시아한테 크림반도 등 점령지를 내어주고 우크라이나와 종전하려 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원으로 종전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유럽도 돈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없는 거고 사실 이 전쟁은 어쨌든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갈등이 더 심해지면 이거는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다.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재건 관련 기업들 눌림목이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특히 자사주를 사 모으고 있는 이 현대건설 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전 돈이 마련돼서 좀 중요하다 봐요. 최근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 얘기를 하잖아요. 광물 협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전쟁 원조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 구상에 따라 체결하는 일종의 약정이에요. 그래서 그 광물이 얼마나 되냐?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발언 등을 종합하면 우리 돈으로 약 7천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게 됩니다. 그 광물로. 그럼 이 7천조 가지고 뭐 하는데 이 기금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개발에 쓰이고 기금의 재원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천연자원이나 기반시설 등에서 얻은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돈이 그냥 막 뜯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거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우리가 야 이거 재건하는데 그 돈 어디서 가져올 거야? 하는 거에 대한 일부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는 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만큼은 누가 조금 입지가 있냐? H3 현대그룹의 H3 현대건설기계와 H3 현대인프라코어가 양사 합산 점유율 30%가 넘는다.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는 얘네가 조금 그래도 꽤나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싸워서 좀 밀리더라도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번에 좀 싸워가지고 얘가 좀 밀리잖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산다면 한 7만 원이나 7만 한 1,000원쯤 왔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데 안 싸우면 다시 한번 전쟁이 심화가 안 되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해보겠죠. 근데 일단은 한 7만 1,000원 정도로 떨어지면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좀 전쟁이 다시 좀 심화되거나 좀 길어질 수 있겠는데 그럼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죽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HD 현대건설 기계를 저희는 7만 1,000원쯤부터 관심을 좀 두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아까 전에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고요.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로봇까지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일론 머스크 해서 자료집을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까지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이죠. 전부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7일, 6일, 5일, 4일, 28일, 27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다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극비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고요. 당일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종목이 움직였다. 장마감하고 정리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